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사람들이 심리를 알아야 우리 빌라 투자 잘한다고요. 감으로 하니까 빌라 경매 투자 망하는 겁니다. 동네마다 원하는 빌라가 다른데 왜 다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내 고객이 누구인지는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아무도 알려주질 않으니까 이상하게 낙찰받아서 고생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유럽급 강의인 만큼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이 배워가세요. 부동산 태인을 이용해서 경매 물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인에서는 조금 더 분석 자료가 디테일하게 제공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고요. 현재 매매사업자 대출이 잘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쟁이 예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럴수록 우리가 종잣돈을 모아서 빌라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대출 없이 가능한 금액, 저는 5천만 원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인천 지역으로 한해서 소액 빌라가 돈 되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요, 인천광역시 눌러주시고요. 남동구 9월동으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남동구를 선택한 이유는요, 올해 인천광역시에서 빌라가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됐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9월동은요, 인천광역시에서 거래량의 탑3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빌라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그나마 확률이 높은 게임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든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는 1:1 맞춤 경매 교육생님에게 제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 공개를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촬영일 기준이 12월 23일인데요. 기간 설정을 1주 뒤로 늦춰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 용도는 연립으로 선택을 하면요. 빌라에 관련된 모든 주택들이 다 선택이 될 거고요. 우리는 최저가 5천만 원만 선택을 해서 현재 우리가 5천만 원 이하에서 입찰이 가능한 물건을 추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 승인 1하고 건물 면적을 필터링 해주면 우리가 돈 되는 물건을 훨씬 더 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인천시 남동구 9월동 같은 경우에는요. 20년 이상 된 빌라들이 거래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터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월동은요 15평 이하 빌라가 거래가 굉장히 잘 되었으니까요 이것도 필터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어떤 빌라들이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돈 되는 물건을 빨리 검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경매 물건 보시면 4층, 3층, 지하층 이렇게 나오죠. 3층 이상일수록 거래량이 훅훅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하 1층은 습기나 곰팡이 때문에 불안하니까 1층, 2층 안에서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죠. 경매 물건 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9월동에 있는 신호주택이고요. 건물 전부, 그 다음에 토지 전부입니다. 건물 면적 전용 면적이 10.86평이에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빌라 안의 내부를 보면요,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아마 아파트로 치면은 15평 정도 되는 그런 빌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을 잘 뽑게 되면은 방 3개까지는 확보가 가능한 그런 평수입니다. 2층이에요. 그쵸? 빌라는 4층까지가 빌라입니다. 근데 빌라가 4층이 아니에요. 5층, 6층, 7층, 8층까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띄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호수가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이게 겉은 빌라이지만 속은 상가이기 때문에요. 취득세도 상가에 준해서 취득세를 내야 하고요. 당연히 전입신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전세자금 대출도 안 나오고 나중에 매도 시 건축물 대장상 기록부를 확인을 해서 빌라, 다세대 주택이 아니면 매도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띄워서 항상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가는 9,100만 원이었는데요. 현재 2번까지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 4,459만 원입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지금 절반 정도에 떨어진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보면 등기부등본을 제일 먼저 봐야 되겠죠. 근저당부터 다 소멸되니까요. 낙찰자가 인수할 등기부등본선 권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현황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전입신고가 근저당을 알고 들어왔으므로 대항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보면은 관리비 체납 내역이 있는데 아무것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임장을 통해서 반장님에게 관리비 얼마 정도 밀려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빌라고 구축이잖아요. 한 달에 많아야 10,000원.
아니면 15,000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햇볕이 생각보다 잘 드는 것 같아요. 여기가 202호입니다. 경매 물건이. 그러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데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황도를 보면 202호가 계단을 올라가면 오른쪽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한 번에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빨리 캐치할 수 있느냐 알려드리면요. 건물이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는 지금 남쪽이고 위에는 북쪽입니다. 그러면 사진상에서 보이는 오른쪽이 2호 라인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아예 수리가 안 되어 있는 빌라는 아니에요. 수리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한번 수리를 해서 샤시가 어느 쪽은 좀 하얗게 하이 샤시로 되어 있고 어느 쪽은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쪽은 하이 샤시, 바깥쪽은 알루미늄 샤시구나. 아, 그러면 수리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참고로 예를 들자면 밑에 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리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황 사진을 통해서도 인테리어 여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도 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수리한 지 조금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경매 물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안에 집기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25년도 5월달, 촬영 시점이 25년도 5월달이잖아요. 이때까지도 누군가 살고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쵸? 지금 차량을 주차를 해놔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보아서 최소 10m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도로인가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주차난이 좀 문제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주차 라인이 잘 구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안쪽으로 보면 빌라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 또 있어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들이 여러 개 모여져 있는 빌라들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대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요. 동마다 이렇게 빌라 관장님들이 운영하고 있을 관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다면 노후도를 조금이나마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권리 분석을 했으니까요. 시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입지 조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물건 현재 호가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네이버 매물 클릭을 하시면요. 굉장히 많이 뜨죠. 그럼 우리는 필터링을 이용해서 한번 특정을 해봐야 됩니다. 거래 방식은 매매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면적 우리가 전체 면적으로 해서 평수는 20평 이하 물건만 보도록 하겠고요. 사용 승인일은 우리가 밑으로 와보시면 이렇게 건축물 정보가 있습니다. 표시부를 클릭을 해서 사용 승인일이 1989년입니다. 그럼 건축된 지 36년 이상 된 그런 빌라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용 승인일을 30년 이상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들을 보면 되는데요. 빌라만 클릭을 해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물건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매 물건은 지금 나와 있는 호가가 없어요. 그래서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 경매 빌라와 유사한 빌라들은 지금 얼마에 팔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는 지금 9,200만 원. 올 수리된 물건이 지금 9,200에 팔려 있구나. 현황을 보면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빌라 내부 정보를 보면은 우리 거는 89년도, 이거는 90년도 친구네요. 그쵸? 그러면은 층수는 2층이다. 우리 것도 2층이죠. 그러면 우리 빌라도 수리를 하면은 9천만 원 정도에는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리가 안 된 것도 한번 볼 텐데요. 지하 6천만 원 물건들도 이렇게 보여져 있고요. 보면 9천만 원, 1억, 9,600, 7,500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면 지금 7천만 원 고층짜리가 있고요. 7,500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가 조금은 된 거는 7천에 팔 수 있고 올 수리 된 거는 9천만 원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호가를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를 보면 재개발 후보지구 월초 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개발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봐도 좋겠죠. 구글에다가 9월 초 재개발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면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밑으로 보면 지금 9월 초라고 해서 우리 경매 물건이 여기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옆에는 9월 4구역, 위에는 9월 3, 4구 구역이 지금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보면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23년도 2차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임장을 통해서 현재 동네 주민들이 반응은 어떠한지 이런 것도 임장 체크 포인트로 정하시면은 아주 디테일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호가도 봤으니까요, 실제 거래된 내역도 중요하겠죠. 부동산 플래닛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실제 거래된 내역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입력하시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물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래가 많이 됐던 동네라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지금 찝어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절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이 X를 누르시고요, 필터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 조건에 맞는 거를 클릭을 해서 축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우린 지금 연립 다세대만 보고 있는 거죠. 거래 연도는 전체가 아니라 최근 2년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면적은 우리가 분양 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이 경매 물건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10에서 15평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건드릴 필요 없고요. 주 용도 건드리지 마시고 용도 지역도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준공 연차는 건드리시면 좋은데 우리가 아까 30년 이상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30년 이상 된 것만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월 동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액 빌라가 거래가 많이 되었던 동네라서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래 연도를 건물 단가로 클릭을 하게 되면요, 전용 면적당 평당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은요, 전용 평당 782만 원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면 24년도에 8,500에 1층이 거래가 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호가가 9천만 원이었는데 8,500, 수리가 된 게 8,500에 팔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4,500만 원에 거래가 된 게 있어서 보니까 지하 1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건너편에 있는 주택을 보니까요, 25년도에 2층이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리가 되면 9천만 원에는 팔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제 1대1 맞춤 경매 시간 때 조금 더 빌라 분석 쉽게 하시라고 시세 지도를 직접 만든 건데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여기 형광색이 지금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색으로 표시가 된 게요, 1억 미만 팔린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색깔만 보더라도 1억 미만 빌라가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인트가 많이 띄어져 있는 곳에 경매 빌라가 있다면 매도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용 면적 그룹화를 다 시켜놨는데요. 파란색이 훨씬 많이 보이시죠? 파란색은요, 15평 빌라 미만입니다. 이 동네에서의 우리 고객은 누구예요? 15평 미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경매 물건도 동일하니까요, 팔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빌라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건축 연도입니다. 색깔이 거의 통일되죠? 오래된 빌라, 구축 빌라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평형이 작음에도, 그리고 거래 금액이 작음에도 거래가 잘 된다. 우리 잘생긴 빌라가 잘 팔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낡고 못생긴 소액 빌라도 잘 팔리는 동네가 있으니까요, 내 고객이 누구인지 알고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빌라 시세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죄송하지만 교육생님들에게만 제공되는 거라서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남들과 다른 빌라 투자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1대1 맞춤 경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만든 빌라 시세 분석 프로그램인데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빌라 실거래가를 이용해서 필터를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돌려줘서 내가 원하는 경매 물건 빌라의 시세가 얼마인지 아주 예리하게 알려주는 건데요.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비교 기준주택 정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경매 정보지에 있는 거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설정을 해서 1단계 편집을 하면요, 알아서 지금 필터링을 적용을 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고 어떠한 주택을 비교를 해야지 더 예리하게 선정이 될까, 그냥 우리가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세 분석 프로그램 돌리면
프로그래밍 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느 빌라로 비교를 해야지 가장 정확한지를 알려줍니다. 디테일한 정보는 곧 우리 다 수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네, 1단계 편집이 완료되었다고 해가지고요.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찾아준 경매 물건과 가장 유사한 빌라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빌라들을 임장을 통해서 과연 내 빌라는 얼마에 매각되면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인지 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원진 빌라 3층이 1억 3,500에 팔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요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가격이 툭 튀죠?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제 경험담을 알려드리면,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에서 한때 매수를 했다가 팔리지를 않으니까요, 법인 종부세 때문에 법인 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옮겨놓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혹시나 이 가격에 팔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매도한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시지가를 입력을 한 다음에요, 2단계 필터를 입력하면 완전 새로운 가격 분석표를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필터링이 된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임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시세 분석까지 했으니까요,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 오른쪽에 인천 9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오른쪽에는 가천 길병원이 있네요. 그리고 위에는 인천 2호선 석천사거리역 모래내시장역 밑에 있는 게 우리 경매물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 인천시청역이 보이시죠? 바로 GTX 노선 B 인천시청역이 예상되어지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쪽 주변으로 해서는 앞으로 미래 호재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토지 가치가 올라가니까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공원 조각원 지구락이 보이네요. 위아래로 공원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경매물건 우리가 어떻게 찾았어요? 잘 팔리는 동네가 어디인지 알고 들어간 거죠? 잘 팔리는 동네가 어디인지 모르고 들어가면은 다운탑 방식으로 빌라 물건을 검색하기 때문에 안 팔리는 빌라를 고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요, 안 팔리는 거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팔리는 거 빌라 낙찰받아서 빠르게 돈 벌어야죠. 그리고 나서 권리 분석했고요, 시세 조사, 부동산 플래닛 이용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만든 시세 지도와 시세 분석 프로그램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 분석 오늘 우리 같이 했죠? 그러면 이제 손품을 마쳤고 임장을 가야 됩니다. 임장 가서 우리 무엇을 봐야 될까요? 손품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고급진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미리 한 가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컨설팅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세가 8천 아니면 9천 정도에는 매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0만 원 꼈다면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입금가는요 7천에서 8천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1,000만 원은 바로 컨설팅 비용으로 녹여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컨설팅 지역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아주 단순하고 평범하게 임장을 한다면 1,000만 원 벌려고 했다가 영원 벌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조심하시고요. 지금 2025년 12월 달이에요. 앞으로 갈수록 컨설팅 비용이 늘어날 겁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천만 원까지 부르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 팔리니까 컨설팅 업체들이 어떻게든 손님을 모시고 와서 팔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건데요. 이럴수록 여러분, 빌라 투자 아주 조심히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임장을 어떻게 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2기 교육생님 중에서 소액 빌라를 낙찰받고 싶어하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같이 임장을 돌고 입찰해서 낙찰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거예요. 방향과 방법을 알고 디테일까지 소금을 우리가 친다면 낙찰은요, 그냥 시간 문제고 훨씬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 해서 매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은 소중한 돈 절대로 잃지 마시고요, 차곡차곡 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시죠. 저 거북이 투자자 거투는요,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 많이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신청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주에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도 놓치지 않고 시청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